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하러 미국으로 떠난 상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우주 분야입니다.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우주 탐사 공동의향서에 서명을 하는데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판 멜로이 미 나사 부국장이 메릴랜드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우주 탐사와 과학 분야 협력 공동의향서에 서명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윤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안대로 고다드 센터를 방문하기 직전에 이뤄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국은 우주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게 되고요. 우주통신과 우주항해 그리고 달 연구 분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한국계 전문가들과도 함께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우주 관련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인텔리안테크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인텔리안테크는 어제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 분야가 있었다면 반도체 쪽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의 백악관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요. 확장 억제 추가 방안과 반도체를 포함해서 공급망 강화 방안을 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국무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커비 조정관은 확장 억제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밝히겠지만 분명히 기대해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멘트를 남겼는데요. 이어서 한미 양국은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어제 파이낸스 타임즈에 좀 중요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서 중국 내 반도체가 부족할 경우에 한국 기업이 이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미국 정부가 했다라는 그런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또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활발하게 대화를 할 것이다라는 멘트까지 함께 남겼습니다. 과연 반도체 종목들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국형 4세대 원전의 폴란드 수출, 이른바 퐁트누프 원전 프로젝트가 지금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치에이스테츠 PG팩 원자력 에너지 부사장이 본계약은 사실 언제든지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스테츠 부사장은 현재 저희는 APR 1400 원전을 2개 정도 세울 예정이라면서 첫 번째는 2035년도에 시작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작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좀 당길 수 있을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 핵심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서 투자율과 내부 인력들을 정하고 본계약 날짜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브로프스키 사장 역시 산업적으로 폴란드는 한국과 굉장히 많은 면에서 잘 맞는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한수원에 대해서도 온타임 온버짓이 상당히 확실한 회사라면서 그것을 믿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수력 원자력이랑 PG,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과 이 퐁트누프의 한국형 4세대 원전 2기에서 4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앞으로 퐁트누프 프로젝트에 단계별로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조사나 현지와 같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단계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외에서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튀어 올랐는데요. 그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두셔야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I, G2파워, 한전기술까지 이외에도 원전 관련 종목들 많으니까요. 그룹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사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살펴보셨겠지만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G증권이 매도 창구에 올라와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이런 특징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장중에도 난무를 했고 장마감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가운데 일부가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대상 기업은 도시가스 업체인 대성홀딩스와 삼천리를 포함해서 6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종목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거의 10배가량 급등을 했지만 갑자기 어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식시장에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자체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업들이 모두 유통주식 물량들이 적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끼리 거래를 좀 주고받는 통정거래가 용이한 종목들로 지정이 됐고 조금씩 천천히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금감원에서 확인을 할 경우 대처하는 방안까지도 좀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금융당국은 관련 거래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멘트를 했으면서도 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 간 실현이나 전망에 대해서 차이가 좀 발생한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추측들이 나온 가운데 단독 보도로 주가 조작에 대한 정황까지 포착이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각에서는 SG증권의 CFD 계좌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CFD 계좌는 40%의 증거금으로만으로도 이 매수나 매도 주문을 낼 수가 있는데요. 적은 금액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에 따라서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갖고 있는 증거금 이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는 반대 매매가 일어났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좀 갖고 있는 종목에 이런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이 있으셨으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 정황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하림지주 이외에도 4가지 종목 더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세계 4위의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호재입니다. BMS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상태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전동화의 핵심 부품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스텔란티스의 BMS를 납품하는 곳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전기차용 BMS 같이 이 전기차용 부품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앞으로 출시할 일부 전기차 모델에 현대모비스의 BMS를 탑재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현대모비스를 포함해서 모베이스나 모베이스 전자 시간에서 같이 움직였는데 모베이스 전자가 또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상업청이 4단 정찰용 무인 비행기 납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해서 1,56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4단 정찰용 UAV 초도 양산 사업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 맞소송으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대한항공이 공시를 했는데요. 지난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와 관련돼서 총 16세트의 납품 계약을 맺었었는데 납품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의 계약 지연에 책임이 있다면서 지체 상금 2,08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부당하다면서 대한항공이 2021년에 소송을 냈고요. 일단은 방사청의 그런 어느 정도의 이런 실책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짚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청이 이번에 다시 한번 소송을 낸 것이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조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요. 이 넷플릭스 CEO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방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의 CEO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넷플릭스가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한화로 무려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투자했던 총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오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고요. 조금 오늘부터 좀 바쁘게 소식들을 체크해 보셔야겠죠. 방금 전에도 속보로 나왔던 소식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만큼 관련 소식들도 계속 나오니까요. 이 관련 종목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뉴스 팔로우 하시면서 실적 시즌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